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5월 7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올랐고요.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고용지표, 양호한 이제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연준 인사들이, 옐런 장관의 어떤 발언을 좀 수습하는 그런 어떤 모양새가 만들어졌잖아요. 전체적으로 좀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양상이 됐고, 또 장 후반부에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 인상률을 좀 낮출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나스닥 시장까지 끌어올려서 결국엔 이제 3대 지수가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날 또 관심 가장 크게 받았던 거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였는데 49만 8천 건 나왔거든요. 예상치가 54만 건 정도 전후였어요. 예상보다 낮게 나왔죠. 그리고 이 수치는 코로나가 이제 터지고 그 이후에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확 증가됐었잖아요. 그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고용시장 추이가 계속해서 지금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투자자들은 경기 회복의 신호다. 그리고 이제 경제 정상화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판단이 생긴 거죠. 경제 정상화가 생각보다 빨라진다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용지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정책이 좀 후퇴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려를 갖게 되는데 연준 인사들이 계속 등판을 해가지고 그럴 걱정은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 정책을 유지할 거야. 이런 취지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표 잘 나오면 경제가 좋아지는 거고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더 집중을 하게 된 거죠. 일부에서는 오늘 저녁에 나오게 될 일자리 지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수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예상치는 90만 건 중반 정도, 그러니까 95만에서 97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전일까지는 일부 주장이 한 100만 건 조금 더 나올 거다. 이 정도 예상이었거든요. 근데 일부에서는 오늘 210만 건까지도 주장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100만 건 넘어가는 거는 기정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낙관하는 쪽이 슬슬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수치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말 그대로 일부 주장을 그대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공개가 됐잖아요. 미국 기업들의 85%가 이제 실적을 공개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공개한 기업들의 86%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회하는 수준도 보면 이거는 조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 다른데 이제 대체로 한 22% 이상, 그러니까 예상을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 100억 원을 예상을 했다. 그러면 122억 원이 나오는 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한 22% 이상 더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33.9%가 더 잘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업종의 실적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는 수치가 훨씬 더 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 미증시에서 보면 금융주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또 반영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지표라든가 실적이 잘 나오면 보통 경계감이 높아지는데 옐런 장관의 발언이 오늘 또 카플란 또 이제 댈러스 연은 총재가 또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외 위원들은 대체로 정책 축소를 생각할 시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식시장은 이제 호재 쪽을 주로 이제 반영을 하는 이제 그런 양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 특허 관련해서도 또 이제 이날 관심을 많이 모았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이어서 유럽도 특허 면제를 추진한다라고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파로 이제 백신 업체들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죠. 특히 이제 모더나 같은 경우는 10% 가까이 한 8% 정도 주가가 이제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었는데, 근데 이제 종가 쪽에서는 낙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1%대로 낙폭을 줄여서 이제 마감이 됐는데, 특허가 면제된다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이 몇 년간은 백신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한정되다 보니까 이제 몇몇 국가들 제외하고는 이걸 제대로 생산하기가 어렵잖아요. 또 원재료 구매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조달하는 것도. 그래서
설령 특허 면제된다 하더라도 많은 국가들은 몇 년 동안은 이제 모더나를 비롯해서 이제 백신을 구매할 수밖에 없다. 또 이런 어떤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낙폭을 또 크게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특허 면제가 좀 중요한 게 인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8%가 인도에 살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장기화가 되면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변이가 장기화가 되면 어떤 질병이 장기화가 되면 그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변이가 자꾸 또 새롭게 발생을 하는 그런 경향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도 같은 경우가 인도발 새로운 어떤 변이가 창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이미 뭐 네팔이라든가 스리랑카 이런 쪽으로 이제 감염자가 증가되면서 인도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변이까지 만들어져서 이 변이가 확산되면 이제 또 거기에 맞는 어떤 백신 개발 뭐 이런 것들하고 또 이제 맞물려 가지고 또 투자들이 걱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백신 특허 그 면제가 백신 공급을 늘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인도를 비롯해서 몇몇 문제가 되는 국가들의 감염률을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법인세율 인상 수준을 낮출 수 있다. 이런 의사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28% 정도까지 높인다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이제 목표였잖아요. 지금 현재 21%인데 28%까지 높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일종의 범위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25에서 28%.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는 정치권에서 한 25% 정도 수준에서 합의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바이든이 25에서 28%라는 범위를 제시한 걸로 봐서는 25% 수준에서 합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 기업들의 이익 감소폭이 이제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일부 투자들이 우려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28%까지 법인세율이 올라가게 되면 기업 이익이 축소된다. 이런 어떤 우려를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안도감을 갖는 그런 어떤 계기가 이제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마감쯤 나온 거죠. 그러니까 금융안정 보고서가 이제 연준에서 나왔는데 자산시장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고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어서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일부 자산은 너무 높은 수준으로 올라서 이제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른 매수 심리가 꺾여서 이제 계속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가서 이제 이거 가격을 지탱하고 있지만 이게 꺾이게 되면 자산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도 있다. 뭐 최근에 이제 아케고스 관련된 어떤 이슈 이런 것들 좀 예로 들면서 뭐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어떤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어떤 버블에 대한 어떤 경각심이 나왔는데 일단 시간 외에서는 이제 관련해서 크게 반응은 없는데 혹시 또 이 부분이 또 이제 어떤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좀 추이에는 계속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는 조금 나중에 추이는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증시 상승, 달러화는 0.4%나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도 내려가서 비교적 좀 긍정적인 어떤 하루를 보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면 최근에 증시가 보면 호재와 악재가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급이 이제 좀 약간의 어떤 변화가 좀 생기고 있는 거를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거 보면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가 부진하게 나온 거는 이제 좀 사실 부진하게 나왔다라기보다는 예상치를 하회했다라는 거 정도인데 어쨌든 불편한 정도 재료죠. 왜냐하면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제조업체들이 어떤 원재료 조달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게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또 그 원재료를 구하기가 어려워져 있는 상태 이런 거죠. 근데 이제 다만 이거는 수요 감소 때문에 제조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그 수요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반드시 악재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판단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다만 원자재 조달 문제 때문에 생산을 원활하게 하기가 어렵고 이게 이제 기업들의 실적을 부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어떤 평가가 일부에서는 제기되고 있잖아요.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일부 산업의 경우는
2분기에 생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어떤 실적이 좀 후퇴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또 여기에 따른 어떤 반영이 나올 수 있어서 일부 산업에는 이제 좀 리스크 요인으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다만 이건 뭐 시일의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 감소에 대한 어떤 문제도 또 역시 아니기 때문에 증시 반응이 이것 때문에 뭐 증시가 뭐 대세로 하락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렇게 평가받고 있지는 않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인데 이번 주에 갑자기 인플레이션 이슈가 또 주된 사안이 돼버렸잖아요. 옐런 의장이 또 뭐 이야기를 했고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카플란이 또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뭐 이제 잠깐 그냥 지나가서 그렇지 버핏도 인플레이션이 슬슬 이제 쌓이고 있다 뭐 이런 어떤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금리, 테이퍼링 이런 것들이 언급되면서 변수가 됐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금리를 결정하는 건 연준 인사들이니까 연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부양 기조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금리 실제로 이제 국채 금리도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10년물 국채 금리가 1.57%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이 발언은 시황에 대한 문제라기보다 이것도 시황이라면 시황이긴 한데 어쨌든 원자재 관련주들 뭐 구리가 오늘 뭐 일부 이제 분석가들은 향후 5년간 톤당 2만 달러까지 갈 수 있다. 현재 대비 2배 더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렇게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주장도 제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자재 가격이라든가 금융주의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동력이 되면서 이 종목들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죠. 그래서 어쨌든 재료만 놓고 보면 하락 요인 쪽보다는 이제 뭐 등락 요인들이다. 이 정도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료상으로는 뭐 크게 대세가 꺾였다 이렇게 볼 만한 사안은 없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수급인데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6일 연속해서 팔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 기간에 1조 9,600억을 팔았거든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기간 6일 연속해서 매도하는 기간에 전기전자 업종 순매도가 2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순매도 규모하고 전기전자 업종 순매도 규모하고 거의 일치를 해요. 예, 그러니까 특정 업종에 매도가 집중되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현상이 초래되냐면 지수는 어정쩡한데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적지는 않은 예, 그러니까 이제 흐름이 그러니까 하락장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 6조 원 정도, 2조 원 정도를 6일 동안 팔았으면 하루에 3천억 이상 판 거잖아요. 근데 지수가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는 이제 특정 업종에 집중되다 보니까 급의 업종은 수급 부담이 좀 덜해서 상대적으로 선방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도 좀 주목되는 게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기관이 이틀 동안 3,700억을 순매수했거든요. 근데 이틀 순매수 규모로는 3월 2일과 3일 이후에 최대 규모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기관이 산 게 아니라 예, 기관이 매수했다라기보다는 아, 연기금 매도가 진정됐구나. 어제 같은 경우 장중까지는 연기금이 순매수였거든요. 그러니까 동시효과에서 매도로 바뀌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장중까지는 순매수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기금의 매도가 진정됐구나 정도가 확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그동안에 계속 팔았던 연기금의 매도가 진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뭐 요 흐름에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시황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연기금의 매도가 진정된 게 효과가 좀 덜 나게 되면서 오히려 추종하는 매도, 외국인들이 뭔가 있으니까 파는 거지라고 되면서 지수가 더 빠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고 반면에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아서게 되면 연기금의 매도 진정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재료상 특허 면제 저 이슈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끌어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4월에 매수를 아시아 증시에서 하다가 갑자기 바뀐 게 인도에서 코로나가 확 증가되면서부터 외국인들의 매수가 이제 소극적으로 확 바뀌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특허 면제가, 물론 이제 특허 면제된다고 해서 당장 뭐 확진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어떤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변화를 줄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이거를 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만약에 매수가 되면 업종의 변화가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기관이 상승 업종을 좀 주도하는 것 같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라든가 금융주 이런 것들을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좀 기관이 했었거든요. 근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게 되면 지금 자동차하고 IT 업종 지수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어요. 뭐
흘러내릴 때 좀 완만하게 흘러내리는 것도 아니고 좀 각도가 제법 되는 어떤 흘러내림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느냐에 따라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금융과 원자재 쪽으로 계속 힘이 실리느냐, 아니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였던 쪽으로 매수가 좀 분산될 수 있느냐, 이게 좀 가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집중적인 어떤 투자보다는 적당히 좀 분산하면서 현재의 수익률과 이제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어떤 이제 흐름을 잘 이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좀 주목을 하고, 특히 이제 외국인의 수급 변화를 보면서 이제 비중 조절을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들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